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참 컸는데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피해지원 총괄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회복률이 78%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된 거고 또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 8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LH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LH 감정가와 낙찰가액의 차액, 저희는 이거를 이제 보통 경매 차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따라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주택이 총 44호입니다. 네. 이 44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 보증금 대비 회복된 비율이 78%로 나왔습니다. 예. 의미는 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후순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개정 특별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후순위 피해자는 배당으로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44건 중에서 28건이 이 후순위 피해자였는데요. 이분들이 배당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비율은 약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입을 통해서 73%로 높아졌습니다. 네. 두 번째로 평균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피해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우선 저희가 분석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할 경우에 피해 회복률은 약 55%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 사업을 통해서 회복되는 후순위 피해자의 회복률은 73%에 달한다면 좀 고려를 해본다면 피해자 구제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후순위 피해자 회복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최근에 이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를 하게 되면 LH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게 됩니다. 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을 경매 차익으로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경매 차익을 바로 지급받으셔도 되고요. 네. 또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경매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이 되고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마다 경공매를 통해 받는 금액 또는 감정가, 낙찰 가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에 분석 대상이 4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중에 미추홀구 2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의 전액 회복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도 도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LH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LH에서 매입의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법원 등에서 경공매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하는 거는 LH 매입의 사전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입 사전 협의와 주택 매입 절차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이걸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신청을 하실 때 우선 매수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우선 매수권이 바로 LH에 양도되어서 바로 경도 공매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또 LH에서 혹시나 이제 각 단계마다
업무 처리 기간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이기 때문에 또 법원 쪽에서 진행하는 경공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경공매 절차를 또 단축시키기 위해서 경공매 속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각급 법원과 계속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78%, 후순위는 73% 회복률을 보였다는 것처럼 효과가 좀 가시화된 만큼 매입 속도를 아주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입 속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도 계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의 핵심은 당연히 주거 안정일 텐데 이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생계를 또 이어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 보니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주거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H 이제 피해주택 매입 사업 외에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대체 공공임대주택 생각을 하시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만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세임대 신청도 가능하시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태거 위기에도 직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신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주거 지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실 피해자분들이 가장 좀 목말라 하시는 거는 금융 지원이십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환 대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미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 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연체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실 수 있는데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자립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 주택을 스스로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리에 또 구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법률이라는 게 우리 피해자분들이 생각보다 거리가 머세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매우 어렵고 좀 심리적 거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전세가 사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공매에 들어서기 이전에 해야 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호를 확보한다던가 이를 위한 소송을 대리한다던가 또 좀 비극적이지만은 임대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재산 관리인이라는 걸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경공매 단계로 가더라도 또 생업에 바쁘셔서 경공매 현장에 가시기도 어렵고 또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공매 진행과 관련한 대행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일상을 좀 조속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또 이 혜택이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원스톱으로 또 이거를 또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6개 전세 그 피해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를 당한 것도 참 억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회복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후순위자들이 피해자의 회복률이 좀 높아진 점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에 또한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이 작년에 8월에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차익, 아까 설명드린 경매 차익을 활용한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매 차익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정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고요. 또 10년을 내가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피해가 여전히 다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의 30에서 50% 정도 수준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그러니까 10 플러스 10으로
그 거주를 하시는 게 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보다 매입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매입 대상 범위가 좀 좁았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추가된 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이라든지 네. 위반 건축물, 그다음에 선순위 임차인 피해 주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LH 매입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H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 임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인가요? 전세 임대 제도는 기존에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문호를 좀 개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전세 임대는 우선은 피해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피해자들이 이제 기존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그러니까 피해 주택 말고요. 다른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실 경우에 주거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의 문호를 넓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좀 대체 공공임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고 피해 주택을 이제 공공임대 주택으로 받았으나 또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은 피해자분들, 또 LH 피해 주택 매입이 곤란한 피해자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피해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받으실 수 있고요. 네. 별도의 뭐 소득이라든지 또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요건 없이 임대료 재정 지원을 통해서 똑같이 10년간 사실상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중개 수수료와 보증보험 가입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전세 사기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지원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보통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3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4가지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피해자가 되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세권 설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사하시면 저희 대부분 확정 일자하고 네. 전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이 5억 이하, 필요시에는 이제 플러스 2억에서 7억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이 너무 큰 이제 그 주택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시는 네.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인 이상의 임차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을 것. 요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증금 미반환 의도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법 자체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형법상의 사기보다는 좀 더 사기 요건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그 좀 더 형법상의 그 사기 요건보다 넓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특징이 뭔가 하면 가해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네.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을 위한 그 지자체 1차 조사 단계에서 수사 개시 여부라든지 임대인의 주택 거래 현황, 체납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 개정하면서 그 피해자 범위를 좀 더 인정 범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중계약 피해자도 추가가 됐고요. 또한 이제 그 피해 보증금도 기존에는 3억이었는데 네. 이번에 5억 플러스, 그러니까 3억 플러스 2억이었는데 총 5억이었는데 5억 플러스 2억, 7억으로까지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피해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피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하신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크게 보면 부결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적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부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기준 중에 이제 어떤 요건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신 경우인데 네. 통상은 3호 요건, 4호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호 요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3호 요건은 2인 이상의 피해 발생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경공매 등이 개시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 지원 신청 당시에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또 파산했거나 또 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집행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의 신청 기간에 저희 30일 부여를 해드리는데요. 네. 경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 권한 확보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저희가 사기 기망 의도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의 정보 조회라든지 신청 서류, 부동산 관련 공부 등을 종합 검토했는데 이게 임대인의 사기 기망 의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체결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등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검찰에 좀 성취되었다라는 수사 결과 확인서 등을 또 제출을 하시면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적용 제외입니다. 아예 이제 이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검토가 아니고 아예 이분들은 뺀다 이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액 그 반환 보증을 통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증이 이제 거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어 귀책이 임차인은 귀책이 없는데 뭐 임대인의 어떤 기망이 있다던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보증 이행이 거절이 되면 이분은 또 피해자로 인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요건을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이제 계약 종료 미도래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종료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의 신청 기간 내 계약 종료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인용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저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행사를 해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적용 제외될 수 있는데 아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면 배당표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 배당표를 첨부해서 나는 사실은 다 회수를 못했다라고 해서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또 피해자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외되더라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사실 20, 30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20, 30대 분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집을 마련한 비율이 기성세대 분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주거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기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시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라 좀 반대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전세 계약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또 20, 30대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의 함정에 빠지실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 중에서 약 75% 정도가 20, 30대의 청년층이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예, 4분의 3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세대 분들과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는 게 이분들이 앞으로도 삶을 수십 년간 꾸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리에 이제 전세 대출 대환을 하고 또한 그거를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무이자 상환을 하고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20년간 좀 장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그걸 갚으시면 조금 더 빨리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위험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찾아가는 상담소라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소가 네. 있었는데요. 그거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해주신 청년층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것도 있고 또 청년에 더해서 취약계층도 사실 이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은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는데 앞서 법률 관련 대응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대한 좀 접근이 쉽지 않은 게 뭐 네. 사실이기 단어부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든지 네.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아마 이게 되게 낯선 단어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저희 허그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경공매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를 통해서 전세 피해 관련해서 상담도 받으시면서 동시에 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경공매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공매 절차에 대한 지원을 원하시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분을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시고요. 보수의 100%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일반적인 법률 지원 중에 피해자가 결정이 된 후에 또 신규로 실시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각종 소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법률 전문가를 이제 연계해서 250만 원 한도로 해서 수수료를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급 명령이라든지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이제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 결정 전 사용한 비용도 소급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께서 돌아가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상속 재산을 관리를 하실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청구 신청을 하시면 법률 조치 대행을 해드리고 그 최초에 이제 관리인 보수 예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전세 사기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당하게 되면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뭐 예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회복 절차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피해 임차인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피해 결정 여부가 이제 송달을 이제 되게 되면 이제 피해자 결정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요.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법 상의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결정문을 보내드릴 때 그러한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꼼꼼하게 네. 읽으시면 예, 되겠군요. 읽으시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설명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도 상당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가 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레몬 마켓처럼 이렇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임차인이 관심 물건의 이제 적정한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이라든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을 좀 확인해서 이게 의심 매물인지 또 이 위험 정도는 얼마인지 이거를 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걸 저희가 배포한 바가 있고요. 또한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 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 등을 확인을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주택임대차법도 이제 저희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세 물건이 다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또 공인중개사 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의 신용 정보를 좀 직접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전세 사기 방지 특약이라든지 보증을 또 가입하는 걸 안내하고 최우선 변제금 등의 임차인 보호 제도를 또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설명 의무를 의무화하는 네. 그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적정 시세랑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앱으로 항상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그 안심 전세 앱이라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임차인들의 이제 정보 비대칭 해소 차원에서 도입을 했고요. 또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능도 또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 개발은 저희 국토교통부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같이 이제 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될 정보를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적정 보증금을 조회할 수 있고요. 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게 안신 임대인인지 또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네. 명단에 포함되시는 분인지를 조회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또한 이 전세 계약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예방에 또 필요한 게 내가 어떤 걸 봐야 되지 하는 또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 전에 봐야 될 것, 계약할 때 봐야 될 것, 계약 끝나고 또 챙겨봐야 될 것을 체크리스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체크리스트 외에도 중간 정도에 보시면 동영상 배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이제 유의사항으로 바꾸어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이거 좀 확인을 하시면 좀 청년이나 이런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전세 계약하실 때 좀 한 번만 더 눌러보시면 조금 더 전세 사기 함정에서 벗어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안심 전세 앱은 무조건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 이런 부분도 이 앱을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뭐 다들 이제 회복 받으셔야겠죠. 회복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이제 이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다 보니까 빨리 조속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빠른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신속한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 그리고 이를 통한 그 피해 회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역량을 아주 집중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금융 지원이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도 차질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뿐만이 아니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적 예방을 같이 추진을 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청년층에 조금 더 포커싱을 좀 맞춰가지고 예. 75%의 피해자가 청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청년의 시각에서 주변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좀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세 사기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를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안신 전세 꼼꼼이라고 이제 정했는데요. 이분들이 좀 위촉을 해서 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같은 대학생의 시각으로 선배, 후배, 동기들에게 전세 사기 예방법을 전파를 하고 또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진행할 겁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홍보나 교육뿐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도 계속적으로 고민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네. 이제 공부하고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박진웅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